중국이 한국 때문에 초대형 위기에 빠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한령을 해제하고 한국이 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해주라는 이 폭탄 발표까지 했지만 한국이 꺼내든 이것 때문에 현재 중국 전역이 초토화되어버린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한한령을 해제하며 한국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라는 이 시진핑의 명령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래 3개월여 만에 이 블루 아카이브를 비롯한 한국산 게임의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사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게임을 포함한 27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을 허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은 심의를 거친 자국 게임사 게임의 내자 판호를, 해외 게임사 게임에는 외자 판호를 발급해 서비스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한국산 게임은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와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등입니다. 이밖에 한빛소프트의 오디션 지식 재산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 이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IP를 활용해 중국에서 제작된 메이플 스토리 H5도 판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국은 2017년부터 무려 6년 동안이나 한국산 게임을 금지시키는 이 초강수를 두며 한한령, 즉 한류 제한령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갑자기 이를 전면 없애버리고 한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한 중국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고 있는 것은 이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분야가 게임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스타들의 중국 내 공연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한국의 K-팝이 중국의 전통과 도덕을 위협하고 심지어 한국의 K-팝 열풍 때문에 중국인들의 사상이 변해 더 이상 시진핑 독재 체제를 지지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주석으로 있는 한 한한령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 모두들 예상했죠. 자, 그런데 최근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이달 20일부터 외국 상업 공연의 신청 접수와 허가를 재개하면서 K-팝 스타들의 중국 내 공연이 재개할 전망입니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중국 IT 공룡 텐센트 산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부총재급 고위 관계자가 최근 방한해 국내 주요 가요 기획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QQ 뮤직, 쿠거우 뮤직 등 중국의 대표 음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가요계 관계자는 텐센트 측이 향후 중국 내 프로그램에 한국 연예인을 섭외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K-팝 스타들의 중국 현지 활동은 사드, 국내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2016년 한한령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막힌 상태였는데 중국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는 K-팝 가수임에도 중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데뷔에 성공했지만 이는 그가 외국 국적이어서 가능했습니다. 한국 국적 스타가 중국 TV 프로그램이나 콘서트 무대에 서는 일은 최근 몇 년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이렇게 중국이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국 없이 중국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에 붙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다면 완전히 고립되어 중국 경제는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필사적으로 최근 무려 6년 만에 한한령까지 해제하면서 한국에 잘 보이려 하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한국에 잘 보이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또 충격적인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성형수술 등 이른바 미용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자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하며 한국의 뒤통수를 또 쳤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22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채널에 올린 공지글에서 이 미용 성형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사람들의 수술 실패 등 피해 사례를 거론하며 광고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며 한국 성형외과 의료진들을 마치 사기꾼 집단으로 과대 포장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의 충격적인 만행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2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하늘이 황사로 또다시 뿌옇게 물들었습니다. 베이징시 환경보호 관측센터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 AQI는 최악인 6급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AQI는 우수가 0에서 50, 양호가 51에서 100,
약한 오염이 101에서 150, 중급 오염이 151에서 200, 심각 오염이 201에서 300, 엄중 오염이 301에서 500 등 총 6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국의 AQI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 500인데요. 이 환경보호관측센터는 이날 오전 베이징의 평균 AQI가 500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베이징 35곳에 설치된 대기오염 관측 지점의 AQI는 모두 5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PM10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베이징 대부분의 지역은 1큐빅미터당 미세먼지 농도는 15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베이징 하늘은 이른 아침부터 뿌옇게 물들었습니다. 짙은 황사에 갇혀 도심 아파트와 빌딩은 어렴풋이 윤곽만 보일 정도로 가시거리는 1km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차량이 황사 가득한 도로를 전조등을 켠 채 주행했으며 실외에서는 눈을 뜨거나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게 중국에만 머물면 괜찮은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빠르게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역대급 황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한국인의 호흡기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의 중국발 황사 표현에 발끈하며 중국 탓이 아니라는 이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언론이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중국 매체의 질문에 이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환경과 대기 문제는 국경이 없다면서 검측기관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중국 국경 밖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단지 거쳐가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몽골이 최근 황사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면서 이번 황사의 시작을 몽골로 지목한 뒤 하지만 중국 여론은 몽골에서 황사가 시작됐다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각 측은 과학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관련 문제를 바라보고 불필요한 언론 프레이를 삼가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아름답고 깨끗한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도 이번 황사를 중국발이라고 한 한국 언론을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일부 한국 언론이 황사 보도에 중국을 거론하며 베이징 사진을 첨부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웨이보에서도 큰 화제로 떠올라 3억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만 16,000개가 넘어섰습니다. 왕건첸 중국 사회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황사는 내이먼구 남동부 등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통로를 통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편향적인 시각보다는 과학적인 통계에 기반을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위성 천리안2B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 천리안2B5는 환경위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세먼지 흐름만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는데 이번 영상에는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를 선명하게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날아오는 모습이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이 짙은 붉은색 띠가 미세먼지를 뜻하는데 처음에는 중국 동쪽에 집중돼 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며 차차 한반도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부인해왔습니다. 2019년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진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어서 미세먼지 생성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며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도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한국 내 미세먼지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평균 32%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중국과학원이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중국 내 오염물질이 국내 미세먼지로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환경위성 성능은 미국과 유럽마저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중국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환경위성이 하루 한 번 낮은 궤도에서 지구를 돌며 지구를 한 번 측정하는 반면 천리안 이 비호는 36,000km 상공에서 같은 지역을 하루 평균 8번까지 반복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유럽 위성에서 놓친 부분까지 비교적 자세히 담아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